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금을 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전부터 계속 안 보고 이 영상만 처음 본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 아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9월에 새 아파트로 이제 입주 날짜가 9월 1일서부터 입주가 10월 말까지, 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잔금을 다 치르고 이제 그 이사를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아무런 건설사와 뭐 입주민들 사이에 아무런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건설사와 뭐 입주민 사이에 이런 마찰이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입주민들이 완강하게 이제 거부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법적으로 투쟁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건설사는 찍소리도 안 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서 우리들은 그냥 9월에 그냥 입주를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전까지 진짜 나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었던 게 4천만 원만 있으면 입주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입주를 위해서 더 내야 할 돈은 4천만 원이었어. 아, 물론, 주식담보대출, 주식이란다. 그 담보대출 그거를 이제 받기는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이제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대출을 받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제 적게 그 대출을 받고, 그리고 내가 있는 돈, 이제 캐시로 4천만 원 들여서 이제, 어, 이사를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았죠. 핑크빛 미래 뭐 그렇게 너무나 뭐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8월 30일인가 31일에 유치권이 쫙 행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못 들어온다. 이사 못 들어온다. 뭐 이런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진짜 이삿짐을 가지고 왔는데 밖에서 못 들어가고 그냥 이런 일도 벌어지고, 소리만 들었죠. 그런 이야기만.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리고 결정이 낸 게 1억 이상이 이제 올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달 안에 1억 이상이 올라버린 거야. 그런데 만약에 1가구 2주택이면 갖고 있는 그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취등록세 뭐 이런 게 또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3%가 나오니까. 원래는 1%였는데. 1%라면 한 뭐 1%라면 한 5, 600만 원? 그렇게 취등록세가 나오는 건데, 이게 3%니까 1,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억 2천 이상이 갑자기 내야 될 돈이 1억 2천 이상이 이제 생긴 거라는 거죠. 그것도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에 어떻게 1억이 뭐 개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1년 안에 1억을 만들어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한 달 안에 1억이 훨씬 오른 이런 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예.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 그걸.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결론은 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팔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세라도 놔야지, 이게 월세나 뭐 이런 거로는 쇼부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전세 혹은 매매로 집을 이제 그제서야 내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짧은 시일 안에 그렇게 내놔 버리니까 마음이 엄청나게 쫄리고, 이제 그리고 희한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계약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계약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뭐 쫄리는 기분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진짜 희한하게 이게 매매 이게 안 되는데, 진짜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뭐 싶기도 하고, 정말 저희 동네가 매매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잘 되는 동네여서, 예전에는 뭐 하루 만에 막 그냥 내놨다면 하루 만에 계약되고 뭐 이런 일이 엄청 많은 동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달이 넘도록 사람이 안 구해지나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전국에 쫙 깔렸다는 거지. 이게 요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피를 말리는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 금을 팔기로 했어. 금을 팔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2명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우리 딸 돌잔치 때만 해도 사람들이 금 1돈짜리 이렇게 순금으로 된 그 금 1돈짜리 반지를 한 16만 원 정도에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16만 원? 그리고 우리 아들 돌잔치는 더 간소하게 했는데, 우리 아들 때도 한 20만 원이 안 넘었어, 20만 원이. 뭐 18만 원, 뭐 그 정도에 샀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 금 반지를 팔아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만약에 집이 안 나간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후의 보루로 이제 금을 갖다가 이제 팔게 된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이제 금반지 그걸 갖다가 챙겨가지고 이제 나갔고, 2차적으로 우리 엄마한테 받은 폐물 있잖아, 폐물. 그러니까 그게 막 3, 40년 전에 막 엄마가 뭐 하고 다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대 때 엄마가는 금 1돈에 뭐 5만 원? 뭐 이 정도 된 거로 이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때 우리 엄마는 멋쟁이여가지고 금 목걸이, 금 팔찌, 금 귀걸이, 뭐 그냥 엄청 찬란한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갖다 팔았는데, 이거하고를 갖다 팔으니까 돈이 꽤 되더라고. 돈이 꽤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 딸들아 고맙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너무 안타까운데, 나의 두려움 이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갖다가 팔 수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꽤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이? 근데 이제 제가 갖다 팔은 엄마 그 장신구는 14K 아니면 18K였어. 그런데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팔기 전에도 어떤 망상 같은 게 생기냐면, 혹시 우리 엄마 이 금덩어리 이것들이 다 금칠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금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다 금이었어. 그런데 순금으로는 액세서리를 못 만든대요. 너무 잘 구부러지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예, 너무 잘 구부러지고 뭐 이래가지고 순금으로는 액세서리를 못 만들고 18K 아니면 14K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져가 보니까 다 18K 아니면 14K더라고요. 와, 그런데 진짜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14K가 그러니까 파는 가격이에요. 파는 가격이 22만 원. 18K가 파는 가격이 한 35만 원? 그리고 24K 순금이 파는 가격이 43만 원. 순금 아이들 돌반지 있잖아요. 돌반지. 그게 사는 가격이 52만 원. 그거 1돈짜리 그 아이들 그 돌반지를 우리가 그 팔고 있는 그때 하나 사간 사람이 있었는데 52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으로 52만 원.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 3, 40년 전에 그 금덩어리가 지금 한 10배 노는 거야. 그러니까 10배 노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와,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돈 생길 때마다 금덩어리를 사둘 걸, 금을 사둘 걸.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금이 최고구나. 금이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한 20대에서부터 돈이 생길 때마다 금을 사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완전 부자가 되겠구나. 완전 부자가 되겠어. 돼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에피소드로 말미암아 금의 중요성 뭐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금값이 더 오를까봐 금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대요. 와, 어떻게 그 한돈에 50만 원 이상이 되는 걸 떡떡 사놓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그 50대 정도, 뭐 4, 50대 정도 돼 보이는 어떤 남자분인데, 해운대 앞바다가 쫙 보이는 그런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본인은 늙어서 일 안 하고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금을 모았다고. 그러면서 골드바 있잖아요. 골드바를 쫙쫙쫙쫙 얇아가지고 긴 골드바를 이제 짝짝짝짝 모아뒀는데, 이게 하나를 팔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를 팔면.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자기는 지금 100개가 넘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늙으면 한 달에 이거 하나씩 팔아서 쓸 거라고. 그러면은 한 120개가 있으니까 10년을 그러고 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골드바를 사 먹고 있고, 늙어서 정말 유용하다. 그래서 내가 늙어서 이 골드바의 가격은 훨씬 더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 한 달에 하나씩 팔아서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살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뒤에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는 그냥 뷰가 엄청 끝내주는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골드바를 100 몇십 개씩 이제 쫙 갖고 있으니까 너무나 이제 뭐 부러워 보이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는데, 댓글을 읽었는데 댓글이 너무너무 웃겼어. 댓글이 너무너무 웃기고 참신한 댓글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미친 듯이 눌렀거든요. 그 댓글이 뭐냐면, 지금 아무리 금값이 오르고 이래서 금을 그렇게 많이 사다 놓아 봤자 늙고 병들어서 누워 있으면 자식 손해, 아니면 형제들 손해. 그거 그러니까 늙으면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들어 누워 있고 이러면 그게 자식이나 형제들 손에 의해서 감쪽같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그냥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러면서 지금 현재를 그냥 즐기면서 살아. 아무리 너무 똑똑하게 뭐 이렇게 골드바를 그렇게 쟁여놓고 있어 봐야 늙어서 드러누워 있으면 누구 손에 그게 없어질지 모른다. 뭐 이런 뉘앙스의 그런 글이 딱 댓글에 달렸는데, 정말 너무나 웃기면서도 진짜 그래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도, 또 어떤 그걸 읽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뭐지? 어떤 유명한 소설이었는데 지금 유명한 소설이었는데, 아무튼 그 소설의 내용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보물을 찾으러 이제 나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물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보물을 들고 오니까 옛날이거든요. 옛날. 그러니까 산적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 없어지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진정한 보물은 어디 있었냐면 내 가까이에 나의 나에게 엄청나게 가까이에 있었던 그게 보물이었고, 그렇지만 그동안에 내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떠난 여정, 이것이야말로 무형의 보물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그런 것이 무형의 보물이었고, 그리고 가장 큰 보물은 그런 보물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정 속에서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보물이었다. 그러니까 경험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보물은 나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뭐 이런 거였다. 뭐 요런 내용의 연금술사가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예, 옛날에 읽은 그런 책도 이제 생각이 나면서, 예, 아무튼 이런 금을 팔면서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집에 있는 금 다 팔고 이랬는데 집 나가면 집이 매매되면 집이 이제 매매가 되면 그 금을 안 팔아도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없어서 미리 판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러다가 집 정말 팔리면 매매되면 어쩌냐. 금 아까워서 가지고 있을 걸. 뭐 이런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7월 정도에 7월이나 8월 그러니까 그 유치권이 이제 발현되기 전에 7월인가 뭐 8월 초인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삼성전자가 완전히 솟구치는 그런 때가 있었어. 삼성전자가 완전히 솟구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8만전자 간다고 막 뭐 그런 느낌? 삼전이가 그렇게 솟구치는. 그러니까 옛날처럼 9만전자 가진 않았는데 막 8만전자 가고 막 이런 8만전자 가까이 갔나? 아무튼 그런 시즌이 있었어. 한 몇 달 전에. 그때 내가 발빠르게 주식을 팔았지. 주식을 팔았어. 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7만이 넘더라고요. 팔았어. 그럼 땡 잡은 거잖아. 근데 내가 계속 이걸 보니까 삼전이가 이렇게 스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스윙을. 그래가지고 팔고 나서 진짜 난 땡 잡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게 몇백 개 있었으니까 삼전이 그게. 그랬는데 그 다음날서부터 살금살금 내려가. 그 살금살금 내려가는데 내가 지난 그 삼전이의 그런 스윙하는 그 패턴을 보고 결론을 내린 게 얘는 계속적으로 스윙을 하다가 결국은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삼전이를 한 7만 천 원에 다 팔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덧 한 6만 5천 그 정도에 온 거야. 근데 나의 계산으로는 그 정도 오면 얘가 다시 올라갔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다시 그걸 팔았잖아? 판 돈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그걸 다 샀어. 그러면서 얘가 올라가기만을 바랬지.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야금야금 해서 꿇어 박혔어. 지금은 지하로 내려가고 있어. 지금은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 막 4만 뭐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막 4만 9천 이것까지 찍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5만대 완전 초반.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이거를 지금 만약에 내가 빼잖아. 그럼 엄청난 손실인 거야. 엄청난 손실. 그래가지고 내가 또 또 깨달았잖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너는 사람의 지혜를 믿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그거 돈 벌겠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한 게 이게 안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말 크게 깨달았고 정말 너는 사람의 지혜를 믿지 말아라. 그냥 해 아래에서 그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식사하고 좋은 시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이게 전도서 말의 골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은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이 어느 정도 오르면 그냥 빼서 가지고 있을 뿐 재투자를 하거나 아무튼 앞으로는 주식에 하나라도 더 투자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저는 막대한 어차피 이사를 가려면 이거를 돈이 없어서 이걸 포기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래서 지난 이런 걸 이렇게 다 계산을 해봤더니 진짜 주식은 또이또이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5년 동안 내가 머리를 쓰고 막 그냥 했던 게 0이 되어버린 거야. 마이너스가 안 돼서 다행인가? 마이너스가 안 돼서 다행인가? 번 것도 없고 미친 것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두 달 안에 이제 집도 안 나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팔아 버리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주식이나 이런 거 세상의 지혜는 진짜 앞으로는 다시는 의지하지 않으리. 금 투자 이런 것도 하지 않으리. 그 댓글이 하는 말도 맞아요.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몸 하나 까딱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 금덩어리가 내가 뭐 그동안 모아놨던 금덩어리가 뭐가 대수겠냐고. 그거 완전히 형제 자매나 아니면 자식들, 그게 그 금덩어리가 없었으면 그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겠지. 훔치는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야. 왜 늙어서 죽을 날 앞뒀는데도 그 금덩어리를 집에다가 두고 있냐고. 제발 늙어서 죽을 날 앞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그 전에 집에 있는 모든 값어치 나거나 뭐 이런 물건은 두지 마세요. 그냥 두지 마세요. 저 역시도 그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